자, 오늘 시승할 차는 G4 렉스턴.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담양에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으로 집을 나섰는데, 역시나 오늘도 늦잠을 자서 늦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G4 렉스턴에 타서. 휠리 안녕. 안녕. 4기통 엔진의 어떤 소음, 그리고 이 차가 무거운데 이제 출력이 어느 정도로 이 차를 감당할 수 있느냐. 자, 원래는 담양을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나오기도 했고, 담양 가면은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2시거든요 그래서 담양 말고 속초로 목적지를 급 변경했습니다. 그나저나 렉스턴 차 높이가 꽤 높아서 그런지 웬만한 차들이 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데, 저런 스포티지 같은 SUV들도 상당히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자, 렉스턴은 이제 프레임 바디죠. 프레임 바디 밑에 이제 샵 모양의 광철 구조의 바디가 이제 지나가고, 그 위에 이제 바디가 올라간 구조인데, 그 프레임 바디의 대표적인 주자 2개, 저 앞에 덤프트럭이랑 저기 앞에 지바겐이랑, 이런 프레임 바디들은 사실 시내 주행에서 요철 통과할 때 승차감은 그렇게 좋진 못해요. 근데 이런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쭉 크루징 할 때는 직진 안정성도 좋고, 생각보다 어떤 그런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바디의 경쟁차 중인 모하비보다는 그래도 더 승차감이 한결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승차감을 말로 표현하자면 강직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의 어떤 승차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렉스턴을 일주일 넘게 타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 탔을 때는 뭐 승차감이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이게 타면 탈수록 이 특유의 안정감에 점차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마가 여러 대가 있다면 그 중에 프레임 바디 에마 하나쯤은 갖추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이 프레임 바디 특성을 알게 되면 운전할 때 그 특성을 가려가면서 운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요철이 이 바디가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 운전하는 방법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확실히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차. 맞아, 남자들이 좋아할 차야, 확실히. 렉스턴 오너 중에 여자 거의 없을 것 같아. 지금 단일 IC. 지금 연비가 11.3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고속도로 올라와서 계속 한 110에서 120 정도로 달렸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제가 10일 동안 이 차를 탔을 때 평균 연비는 10km 정도 나오고요, 정속 주행하면 한 12km 정도 나오고, 시내 주행만 하면 한 7, 8km 정도 나옵니다. 다 동해까지 가는 양양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주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아무튼 2시 17분입니다 2시 17분 남양주 톨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자, 쌍용차들이 참 대단한 게 그 수입차 중에 프리미엄 3사 브랜드 중에 벤츠가 중고차 중에 제일 많거든요. 오래된 벤츠가. 그걸 보면은 그 브랜드가 얼마나 그 철학을, 내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차를 만드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쌍용 자동차만큼 이렇게 오래된 모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 쌍용 자동차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브랜드 철학이 우리나라 정서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빨리빨리 바꾸니까. 그런데 오래 탈 사람들한테는 쌍용차만큼 또 좋은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치? 길 가다 보면은 무쏘 엄청 많아, 아직도. 무쏘, 로디우스, 체어맨, 아직도 옛날 체어맨 있지? 아직도 차들이 다 프레임 바디인가? 프레임 바디야. 아직도 팔팔해, 아직도. 지금 저 무쏘 오래 유지가 되니까 오래 타나 보네. 지금 그치 오래 유지가 되니까 오래 타는 거지, 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방금 저 무쏘 요철에서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프레임 바디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승차감이 좋아져요. 프레임 바디가 무겁잖아요. 무겁고 관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속도로에서의 잔유철을
굉장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제 시야가 높다 보니까 주행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자, 기어는 자동 7단이고요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RPM은 1600rpm 정도 됩니다. 어쨌든 미션은 벤치 미션을 썼다고 하고요. 미션의 어떤 동력 체결감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진이 관건인데 세팅이 이 차가 참 기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지 예쁘게 하고 나왔네? 오빠 차. 예쁘게 하고 나왔네? 진짜? 오빠 스타일이야? 아니 100%는 아닌데 100%라고 해야지. 아니 옷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래. 사람은 100% 내 스타일이야. 오빠 이분이 선수 잘 되게 안 해. 땡초 어묵 없어요? 땡초 있어요. 한국에서 왔으면 먹어줘야지. 예진아, 오빠 유튜브에 예진이 꼬치 먹는 영상 한 5개 있는 거 알아? 아 그래? 난 핫도그. 중요한 걸 빠졌어. 뭐? 설탕이 있잖아. 그럼 설탕까지 먹으면 너무 살쪄.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와서라 그랬어? 여기 있네. 아이고, 스파크 날리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정수리 공격! 자, 지금 G4 렉스턴을 타고 대략 한 140으로 크루징을 하고 있는데, 배기량은 2200cc인데 카니발은 똑같은 2200cc 4기통 엔진으로 이제 202마력이고 G4 렉스턴은 2157cc 엔진으로 187마력이에요. 그러니까 202 빼기 187 하면 얼마냐? 15마력 더 낮아요. 최대 토크는 42.8.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차를 타보면서 한 160까지는 아예 원하는 대로 나가요. 차의 성격에 비해서는 원하는 대로 나갑니다. 정말 생각보다 공차 중량이 렉선이 막 엄청 무거울 것 같잖아요.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고 그러니까.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120kg예요 2120kg. 근데 카니발은 왠지 그렇게 안 무거울 것 같잖아요. 물론 뭐 렉스턴보다, 물론 뭐 무거운 차지만 렉스턴보다는 안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카니발은 2150kg예요 2150kg. 그러니까 이 렉스턴보다 카니발이 공차 중량이 더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G4 렉스턴이 카니발보다, 카니발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안 나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평균 연비 10km고 다 똑같습니다. 게다가 카니발은 자동 6단이고 렉스턴은 자동 7단이라서 현명한 드라이빙을 펼치기에는 렉스턴이 더 유리합니다. 저는 이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어쨌든 카니발을 항상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이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G4 렉스턴은 무거울 것 같고 2200cc 엔진이 모자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카니발은 왠지 미니밴에 200마력 디젤 엔진이나 들어가니까 잘 나갈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느껴보면은 G4 렉스턴이 성능이 모자라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특히 이 미션이 벤츠에서 받은 7단 미션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떤 미션의 어떤 세팅 값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엔진의 단점을 미션이 좀 커버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얘가 최대 토크가 엔진이 2000에서 2500rpm 사이에 굉장히 농후하게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42.8이라는 최대 토크가 1600rpm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2600rpm까지 나오거든요. 카니발보다 100rpm 정도 더 낮은 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요 최대 토크 구역에서 놀면은 전혀 부족함 없이 차체를 막 끌어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모하비는 그럼 몇 킬로일까? 모하비가 궁금하네요. 모하비를 한번 좀 비교해보자면, 자, 모하비가 이 G4 렉스턴보다 10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6기통 디젤 엔진에서 마력이 260마력이나 되고 최대 토크는 57.1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모하비에서는 동력 성능으로는 G4 렉스턴은 상대가 안 돼요. 이 차가 이 윈도우가 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윈도우가 서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엣지가 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 150km 넘어가면은 풍절음이 생각보다 심해요. 안정적이지 않아? 고속도로에서는? 뭔가 이렇게 뭔가 쫙 묵직한 어떤 덩어리가 땅이랑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치? 고속도로 운전이 훨씬 나아. 확실한 건 일반적인 모노코크 바디의 휴게소는 왜? 기름 넣어야 돼. 일반적인 모노코크 바디의 SUV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와, 되게 이 고속에서 쫙 깔리는 느낌 좋네. 참 좋네. 자, 팬됐지. 나 이 차 진짜 사고 싶어. 나 지금 만약에 다시 사려면 카니발 말고 이거 살 것 같아. 이 안정감, 이 프레임 바디, 이 특유의 무게감으로 달리는 이 느낌. 엔진이 조용해요. 현대기아 엔진, 디젤 엔진이 수입 독일 3사 프리미엄이라면, 비교하자면 BMW 엔진이라면, 이 쌍용 자동차 엔진은 폭스바겐 계열 엔진 같아요. 폭스바겐 계열 디젤 엔진들이 확실히 조용하긴 하거든요. 진짜 조용해. 그치? 자,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속을 해도 느리긴 하구나. 이게 급가속은 약하네. 뭐야, 지금 밟았어? 밟은 거야 이게. 봐봐, 뒷심 있어. 이거 봐봐, 뒷심 봐봐, 뒷심. 그러니까 급가속은 약한데 가속이 지치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 켜고 구간 단속 100km 정속 주행인데, 계기판에 여기 보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 숫자 너무 작아요. 그리고 계기판 그 글자 자체도 좀 작아요, 차체에 비해서. 근데 가운데 있는 이런 그 그래픽은 기존의 쌍용 자동차와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화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인데, 계기판 숫자 좀 더 키워야 돼요.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방금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왔는데 2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가 휴게소에서 드론도 날리고 핫도그도 먹고 커피도 사 먹고 또 다음 휴게소 가서 기름도 좀 넣고 하느냐고 시간 허비를 너무 많이 했더니 아무튼 이제 속초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속초 중앙시장 가가지고 좀 군것질도 하고, 아니면 가서 바로 그냥 점심 겸 저녁을 먹을까? 그것도 괜찮지. 아니, 우리 지금 한 끼도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뭐라도 먹자. 그래? 지금도 보면은 전혀 부족함 없이 나가요. 근데 이제 이 토크를 살려서 가속을 하려면 수동 모드를 결국은 써야 된다는 건데, 수동 모드 쓰려면은 여기 있는 이 토글 스위치로 해야 되거든요. 2, 3. 근데 미션 반응 속도도 느리고 이 변속하는 맛도 안 나요. 이 버튼이 너무 초라하게 생겨가지고. 사실상 결론을 내자면 이 차는 아예 달리는 차는 아니라는 거. 그게 결론입니다. 그냥 데일리로서 편하게 타기에는 좋은 차. 편하게 힘 부족 없이 튼튼하게 안정감 있게 달리기에 좋은 차. 그런 차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만약에 렉스턴을 산다면 최상위 모델은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최상위 모델을 살 거면 4천만원 중반을 넘게 써야 되는 건데, 그 돈이면 저라면 차라리 모하비 살 것 같아요. 6기통에 더 고성능을 살 것 같고, 만약에 렉스턴을 살 거면 저라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3,600에서 700만원 정도 수준의 중간급 모델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내가 원하는 옵션만 넣어가지고
가성비로 좀 탈 것 같습니다. 한 3,800만원 이상 안 쓸 것 같아요. 렉선 산다면. 근데 사실 3,000 몇백만 원으로 이 정도의 공간과 이 정도의 안정감, 그리고 이 정도의 경제성, 뭐 연비는 계속 10km 이상 나오니까요. 요 정도를 얻을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편하게 탈 수 있고. 렉스턴 컬러가 은근히 바다랑 잘 어울리는 컬러네. 저거 무슨 색이지 저게? 이게 무슨 색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어 내가 오빠. 이거 뭐 카키색도 아니고 이상한 색이다, 그치? 근데 은근히 바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안 그래? 저 소나무랑 저 하늘이랑. 예쁜 색이네. 디자인도 눈에 익어서 그런지 지금은 꽤나 예뻐 보입니다. 진짜 한국적이다. 창문을 열면 분명히 사기통 티가 나는데 이제 창문을 닫으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인테리어 마감도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여기 이 버튼은 후륜과 사륜, 그리고 사륜 로우기어 조작하는 다이얼인데요. 이게 전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이얼을 옮기면은 조금 이따 계기판에 이제 사륜으로 달린다고 뜨는데, 사륜 모드에 넣으면 확실히 앞바퀴가 좀 무거워집니다. 꽤 빠른 속도로 달려도 무게에 비해서 이 코너를 돌 때 쏠림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전자식 댐퍼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뭐 첨단 장비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프레임 바디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바겐도 타보면은 그렇게 막 쏠린다는 생각이 심하게 안 들거든요. 묵직한 프레임이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이나 어떤 요동치는 어떤 그런 느낌은 있다 할지언정, 차가 막 이렇게 쏠린다거나 못 버텨준다거나 코너에서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가죽 질감이 좀 좋은 가죽을 썼어요. 쌍용에서. 통풍 시트도 되고요. 뒷좌석 가죽도 되게 좋은 가죽입니다. 이런 암레스트 가죽도 마찬가지고요.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그 피글렛이 대구탕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 옆에 카이엔이 있는데 카이엔보다도 훨씬 큽니다. 와. 종류가 진짜 많다. 우린 속초에 왔지만 속초탕 안 먹고 대구탕을 먹습니다. 여기 재료가 진짜 신선합니다. 진짜. 쟤는 잡아먹히면서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왜 그렇게 그래?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만석 닭강정 사가려고요. 와, 오빠 봐. 참기름. 진짜 개발인의 집은 아니겠지?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만석이라는 사람이 닭강정을 개발하지 않았을까? 차에 다가갔을 때 조명은 여기랑 여긴 들어오는데 여긴 안 들어옵니다. 즐거웠던 속초 간단 나들이 끝내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이제 돌아갈 때 우회전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한번 가보려고. 여기 보여? 미시령 옛길 보여? 응. 옛길이야? 그래서? 국도가 주는 어떤 그 매력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이 밤이지만. 사실 뭐냐면 닭강정을 차에서 꺼내 먹었는데 10.9km
남았습니다. 콜라를 현재 주행 먹고 도로는 싶은데 무시령 옛길입니다. 편의점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일반 도로로 가다 보니까 옛길로 가고 싶어졌어요.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옛길로. 두근두근. 근데 나 콜라 빨리 먹고 싶다. 진짜 옛길이지, 옛길. 자, 음악을 들으면서 여기 자동 상향등이 켜집니다, 렉스턴이. 그래서 이제 달리는데 피글렛이 이 길 너무 무섭다고 지금 난리 났어. 대체 왜 이래 그만해 이제. 왜 영화에서 보면 꼭 이런 도로에서 갑자기 하지마. 귀신. 알았어, 안 할게. 이 앞에서 차가 올 때는 요 상향등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근데 상향등이 그 할로겐 등이에요. 그러니까 HID 램프도 들어가 있긴 한데 2A가 아니라 HID는 그 하향등으로만 쓰이고 상향등은 별도의 노란색 등이 들어옵니다. 옛날 타입이죠. 우측 커브에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콜라 좀 사 먹게. 막 가면서 스트레스 받았어. 왜? 악마를 보았다 그 길, 그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이제 영화 그만 보자. 아 너무 무서워. 연비는 10.8km 나왔습니다. 자, 렉스턴을 제가 이제 추석 내내 탔거든요. 추석 내내 타보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프레임 바디가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점프했지 한번 달리다가 한번 요철 세게 갔다가 점프했어 안에서. 엄청 잔소리 들었지? 예진이한테 엄청 혼나고. 아무튼 너무 적응이 안 됐어. 처음에 프레임 바디의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익숙해졌냐면 국도주행, 그러니까 시내주행 말고 국도주행을 조금 이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프레임 바디의 특성이 그 어떻게 보면 벤츠 승차감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묵직한 무게가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어떤 느낌이 상당히 좋아서 이제 내일 차를 반납하는데 지금은 이런 그 느낌이 상당히 모르겠어요. 매료된 것 같아요, 저 차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 차를 타고 막 오다가 볼 뻔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능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녔는데, 성능에 대해서 아까 모하비 2대가 봤지? 모하비 2대가 정신 나간 것처럼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 보려고 따라가다가 포기했습니다. 확실히 260마력이랑 187마력의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풀옵션 모델까지 살 거면 모하비 사는 게 낫고, 한 중반 그레이드 한 3,600~700만원 선에서 살 거면은 어차피 모하비는 그 가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차는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카니발을 사기에는 뭔가 미니밴은 싫고 사륜구동은 필요하고 산타페 같은 모노코크 바디는 싫고, 이런 사람한테 딱입니다. 딱. 제가 지금 회사차로 카니발을 이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다시 회사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전 카니발 대신 이 렉스턴 검은색을 사가지고 휠을 실버휠로 도색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액세서리 같은 거, 여기 익스테리어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매만져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즐거운 시승 경험이었습니다. 차마다 그 매력이 다 다르다는 거를 새삼 느꼈던 시승기였습니다. 언젠가 한번 프레임 바디를 꼭 자차로 소유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닭강정 또 먹을까? 너무 배불러. 자, 이상으로 G4 렉스턴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그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 보시는 독자가 아니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겨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이 언제 되냐고 이제 많이들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기대해 주시는 어떤 그런 호응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